자, 13F 공시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시기에 어떤 종목에다가 매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단기 투자자는 필요 없고 장기 투자자 봐야 되겠죠. 45일 동안에 어떤 식으로 또 변화됐는지 모르니까 45일 이전에 거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45일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기는 필요 없고 장기 투자가들이 어떤 식으로 일단은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킹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데이비드 테퍼가 이끄는 그런 아팔로스가 어떤 식으로 공격적으로 거래를 했는지 한번 볼 것 같으면 아마존 지분을 갖다 거의 2배로 늘렸다. 상당히 잘했다는 거죠. 1분기 또 샌디스크도 인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먼저 아팔로스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헤지펀드인지 그거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팔루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월스트리트 전설적인 투자자 데이비드 테프가 1993년에 설립한 미국의 투자회사죠. 헤지펀드 역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펀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특별히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에 빠졌을 때 과감하게 투자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전문 분야가 부실채권, 그 다음에 거시경제 기반의 가치 투자에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실채권 투자했죠. 디스트레스 데트 이런 걸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주특기인데 파산 위기에 처했거나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채권이나 주식을 헐값에 매입한 뒤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시장 회복을 통해서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것들. 그다음 역발상이라든지 거시경제 매크로에다 많이 베팅하고 있다. 공포에 질릴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흐름과 정부 정책을 분석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해 나오는 것들. 근데 특정 섹터라든지 자산 구에는 얽매이지 않고 있다. 뭐 주식이라든지 정크펀드, 국제, 파생상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유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주요 업종으로 보게 되면 2009년도 그 서프라임 모기지 왔을 때 은행주가 휴지 요격이 되자 그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리그룹 이런 것들을 바닥에서 썰어 담아서 주식하고 채권들 130% 이상의 경이로운 수익을 기록했고 이때 테프 게인은 40억 달러를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있고 러시아 디폴트 사태 199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폴트 선언해서 가치가 폭락한 러시아 국채를 과감하게 매입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도 큰 폭의 수익이 일어났다. 자, 그렇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팔루스의 지금 탑10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탑10 홀딩스란 말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장 돈이 많은 것들 10가지 종목만 이야기하고 있다. 아마존을 갖다가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샀죠. 899밀리언에서 한 98% 늘렸다. 아마존을 했던 것은 저도 일단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일단 잘 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11% 정도 증가했고 자, 알파벳은 좀 줄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알파벳은 뭐 줄일 필요는 없겠고 계속해서 들고 가면 되겠고 우버는 많이 늘렸습니다. 우버도 좀 늘렸고 그 다음에 TSMC도 역시 좀 18% 늘렸고 알리바마 이런 거는 잘 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비스트라 에너지도 많이 늘렸죠. 이런 것들 잘했고 그 다음에 한국 거도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좀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NRG 이런 것들 좀 늘렸다 전반적으로 다 잘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아마존 계속 들고 가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구글 그 다음에 타이완 TSMC 그 다음에 비스트라 에너지 이것도 뭐 나쁘진 않는데 요거 말고도 뭐 지보노바 이런 것도 비슷한 게 있으니까 한국 거 이런 것도 뭐 디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비슷하지 않나. 자, 엔비디아도 들고 가야 되겠고 들고는 가는데 조금은 줄였다는 겁니다. 전부 다 크게 다 일단 전량 매도한 게 아니고 약간씩 줄이면서 들고 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뭐 구성이 나쁘진 않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팔루스 역시도 샌디스크에 상당한 규모 일단 신규 투자 포지션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조치는 일단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센터의 전력 요거 있죠. 전력이고 인프라, 그다음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 가지 AI 관련된 테마 중심으로서 지속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자, 이런 것들 항상 우리가 체킹하셔서 우리도 반도체 인프라, 전력 수요에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알파벳,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봐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한번 보시고 이 사람들이 했던 종목들 체킹하셔서 우리도 일단 이쪽에서 담아가는 분야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아마존이 있죠. 자, 아마존을 했다가 저도 일단 아마존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 속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마존의 성장성이 있죠. 파란 선이 그로스 성장세입니다. 앞으로의 EPS 성장이 어떻게 될 거냐 성장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027년도죠. 201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장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성장이 늘어나고 있죠. 그 EPS 성장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물론 지금은 안 좋은데 2027년부터 시작해서 이후의 성장은 좋아질 거다. 자,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EPS 성장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있으니까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일단 PEG 레이쇼 있죠.
자, PEG 레이쇼 요거는 또 다른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앞으로의 성장이 더 많이 반영되느냐, 그것도 포월드 기준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2.8 정도 되고 있다가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죠. 지금 2.87 정도 되고 있죠. 2.87 정도 된 것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0.82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많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PEG 레이쇼가 내려가고 있다. 성장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PEG가 내려가고 있는 것이 이런 모양이 있다. 그러니까 PEG는 P를 갖다가 이걸로 나눈 거죠. B를 갖다가 G로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년 동안에 이게 성장률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말은 아무래도 이렇게 PEG 자체가 내려간다는 그 뜻하고 똑같죠. 그만큼 성장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성장이 아닌 EPS의 증가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성장도 내려가고 있고 상당히 좋은 가운데 있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밸류에이션 P 레이쇼 노란 선이 밸류에이션이죠. 자, 근데 이 밸류에이션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2028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밸류에이션 자체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밸류에이션은 내려가고 있다. 성장은 계속해서 좋아지는데 자, 밸류는 내려가고 있다. 가치는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밸류 가치가. 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적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적게 되고 있으니까 성장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지금 수치가 나오지 않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셔서 한번 우리가 아마존을 갖다가 투자하는 데는 방법도 나쁘진 않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스클러먼의 바우포스트 아마존을 갖다 최대 보유 종목으로 삼고 에이온과 비자 지분에 투자를 갖다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 지금 이제 아마존을 갖다 최대 보유 종목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이 상당히 아까도 보셨듯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 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가치 투자의 대가 세스크라만 있죠. 바우포스트 그룹에 있는 사람인데 세계 최고의 또 헤지펀드 중에 하나죠. 특별히 워렌 버핏, 그 다음 벤자민 그레임과 정통적인 가치 투자를 갖다가 금융시장에 현재로서 아무래도 접목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치 투자의 대가로 불리고 있죠. 이런 사람도 어떤 매매를 했는지 우리가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AUM이 있죠. 운용자산은 250억에서 260억 달러 정도 되고 있다. 전문 분야는 딥밸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사람이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꼭 닮아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한 가치 투자와 안전 마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산의 내재 가치보다 현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자산을 매입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안전 마진,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갖다 철저히 기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대중이 기뻐하거나 복잡해서 분석하기 거래한 자산을 자신의 기회를 찾고 있다. 그다음 현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금을 100% 투자인 데는 악가를 받는 것과 달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절반 가까이 현금으로 보유할 정도로 극단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폭락을 해서 자산 가격이 헐값이 될 때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 자, 그 다음 사람들이 폭락해서 안 들어갈 때, 자, 그럴 때 들어간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절대 수익을 가져간다. 자,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꼭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고 우리가 해야 될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끌고 있는 사람은 세스크라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하고 난 후부터 시작해서 바우포스트 운영을 계속해서 맡아오고 있죠. 그래서 안전마진에 대해서 썼던 바이블로 불리고 있죠. 안전마진. 자, 그 다음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깊이 있는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깊은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세스크라만이다. 원래 원칙대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제대로 된 투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바우포스트의 탑10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47% 늘어나면서 650밀리언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 브랜드 있죠. QSR 뭐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웨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유니온 퍼시픽은 한 5% 정도 하락을 했다. 좀 매매를 했다. 좀 처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엘레븐스 헬스 이런 것들 그 다음 알파벳 요거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 펄거슨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7%가 늘어났다. 그럼 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공조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윌리스 타워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하락했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비자, 에이온 이런 거 보험회사입니다. 자, 비자 한번 우리가 체킹하셔야 된다. 자, 비자는 제가 옛날부터 좀 계속해서 일단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뭐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에이온이라든지 비자도 한번 체킹해 보자.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비자 한번 보셔야 될 것이 비자 같은 EPS 있죠. 요 초록색은 요건 EPS입니다. EPS는 계속해서 이익의 증가는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P 레이쇼 있죠. 그리고 자체 가치 즉 말해서 밸류에이션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27년, 28년, 29년 이렇게 주로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P가 있는데 E가 계속해서 일단 증가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P 레이쇼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밸류에이션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 아무래도 이익 쪽을 맞추기 위해서는 주가는 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일단 백도어로 돌아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자, 그 이유는 내수, 뭐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내수가 있다. 자, 그런 것과 더불어서 트럼프가 일단 2기에 지금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당선된 돈을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풀면은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올라오겠죠. 개인들이 일단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돈들이 소비자에 많이 풀린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에 많이 풀린다는 말은 비자가 이쪽에서 다 카드 결제를 하니까 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몹속에서의 이익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EPS는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그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계속 낮아진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공매도 비율이 높은 회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운드하운드가 36% 되고 있고, 온다스가 33%, 클린스파크가 32%, 힘센 헐스 있죠. 이거 자체도 31.28%나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매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지금 매도 물량이 많이 쌓이고 있다. 왜 매도 물량이 많이 쌓이고 있는지 우리가 체킹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업스타트 홀딩스 항상 많았고, 이런 식으로 때 형성되고 있으니까 공매가 많은 종목들 웬만하면은 정말로 이익이 증가 안 되면은 숏스퀴즈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익이 안 좋은 회사들이 공매가 많다 했을 때는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EPS 한번 보겠습니다. EPS가 예측치가 0.03달러인데 마이너스 0.4달러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자, 그랬던 이유는 컴파운드 GLP-1의 사업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퇴직금, 자, 이런 구조조정 비용이 좀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자산 있죠. 인벤토리 이런 것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상각 처리도 있었다. 자, 그것 때문에 조금 일회성 비용으로 낮아진 거지. 자, 큰 폭이 일단 하락했던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됐고, 일회성 비용으로 좀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었고, 자, 그 다음 또 매출은 좀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에스티메이트가 616빌리언인데 608빌리언에서 좀 아무래도 매출의 성장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성장주가 매출의 성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20년도 1분기하고 2025년도 1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분기 구독자 수를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증가한 26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연간 매출의 전망치는 28억에서 30억 달러로 상향 조정, 이비타 전망치는 2억 7,500만 달러에서 3억 5천만 달러로서 업데이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내용은 1분기에 당사는 전략적인 전환을 통해서 자체 브랜드 GLP-1의 제품을 확장했다. 그래서 초기 수요 지표를 통해서 소비자층이 의미 있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는 좀 늘었죠. 구독자는 9% 늘었는데, 자, 구독자의 평균 일단 월 수익 자체는 한 6%가 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안 좋은 모양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미국하고 기타 세계 수익을 본다면 미국은 좀 줄어들었죠. 그에 반해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좀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더 많이 늘어나야만이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좀 뛰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총 수익은 조금은 늘어났다 한 4% 정도가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노보노디스크의 GLP-1 제품을 갖다 플랫폼에 직접 도입한 지 6주 만에 위급의 제품만 12만 5천 건 이상을 배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계획 중 유칼립투스 인수는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올바이오 같은 마이크로니드 혈액 채취 기술에 대해서 투자는 주요 바이오마이크에 대한 깊은 건강 인사이트 접근을 더욱더 용이하게 하고 있다. 자, 이렇게 CEO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가이던스 한번 보게 되면 2010년도 초반에 가이던스 했던 매출은 27억에서 29억 달러 정도 매출 예상을 했죠. 근데 요번에 한 30억 달러니까 매출은 증가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비타는 아무래도 3억에서 3억 7,500만 달러를 예측했죠. 근데 3억 5천만 달러니까 아무래도 매출의 전망은 좋았는데 조정 이비타는 좀 하향이 됐다. 자, 그렇게 가이던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자바라든지 라이브웰 인수를 통해서 해외 사업의 성장은 여전히 견조하면서 매출은 그 10배 정도 증가되어 있고, 전환의 결과로 인해서 퇴직금 지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3,300만 달러지 구조조정 비용이 발생했고, 2,800만 달러 정도의 일회성 비용으로 해서 매출의 총 이익률이 한 5%가 하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해당 비용을 반영하면 한 70%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비용 때문에 아무래도 EPS가 좀 하락이 됐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Q&A 때 물었던 이야기
이야기들 한번 보겠습니다. JP모건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브랜드 제품이라든지 조제 제품의 단위 경제성이라든지 가이던스 상향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CFO가 달러 기준으로 두 부분은 거의 유사한데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수요, 다른 전문 분야의 지속적인 강세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에버코어에서 이야기했던 매출의 총이익률의 전망과 하반기 EBITDA 확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CFO가 마진에서 몇 포인트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EBITDA 견인 요인으로는 월마다의 코어트의 누적이라든지 G&A의 마케팅의 효율성이 레버리지가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목표 주가를 24.5달러로서 하향 조정했는데 실행력이 관건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투자 의견을 갖다 보유 등급으로 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1분기 매출, 그 다음 EBITDA 이런 것들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이던스 역시도 EBITDA의 가이던스가 양단에서 2,500만 달러를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만 핵심 사업의 견조한 흐름과 고가 브랜드 GLP 이런 제품 구매 초기 성과에 힘입어서 연간 매출의 가이던스를 양단 범위에서 1억 달러씩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힘쓰는 실행력을 전망해야 되는 그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이 바닥을 확인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매출과 EPS가 증가될지를 지금 이제 확인시켜 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마진 우려로 인해서 힘센 헐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목표 주가를 32달러에서 30달러로 낮춘다. 그래서 중립 투자 의견을 유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매출과 EBITDA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반면에 구독자 수는 예상치를 초과하는 그 엇갈린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16년도에 매출의 성장 가이던스는 유클립투스를 제외하고는 3억 5천만 달러에서 5억 5천만 달러의 추가 매출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유급이 추가로 인해서 복합 처방의 이관, 그 다음 30달러의 초기 수수료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도 주도가 되었는데 4월 달에는 이 두 가지 요인이 2분기 말까지는 좀 감소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이익의 전망치가 좀 내려갈 수가 있겠죠. 특별히 힘스 같은 경우는 국제 사업에 투자하고 손익분기점의 수준으로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예상치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마진에 많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2027년도 4억 달러 이상 EBITDA를 예상하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는 이러한 예상치가 좀 재조정돼야 된다. EBITDA를 좀 더 낮춰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투자자는 GLP-1의 전환 관련의 실행 위험을 반영해서 2020년도 예상 EBITDA의 28배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현재가 32배수 정도 되고 있고 지난 12개월 동안은 38.5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수를 낮춰야 되는데 그 이유는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낮춰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에 반해서 또 목표 주가를 올린 데도 있습니다. BTIG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힘센 헬스를 좋게 보고 있는데 자, 매출 같은 경우는 6억 8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증가했지만은 애널리스트 예상치는 미치지 못했죠. 또 매출은 컨센서스 예상치인 6억 1,700만 달러와 자기들의 예상치인 6억 2,010만 달러에도 하회됐다. 또한 회사의 조정 EBITDA 역시도 4,430만 달러로서 전년 대비 51% 감소하면서 컨센서스 예상치인 4,700만 달러, 자기들의 예상치인 4,96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안 좋았는데, 자, 니뎀 같은 경우는 노보노디스크와의 지금 이제 체중 감량 구독 파트너십 있죠. 이런 것들을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서 목표 주가를 30에서 35만 달러로서 35달러로서 상향 조정하면서 바이든급 주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니뎀 같은 경우는 매월 10만 명의 새로운 체중의 감량 구독자를 추가할 예정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TD코인 역시도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23달러에서 25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보유 등급을 유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좀 헷갈리는데 거의 지금 이제 가격대는 25달러에서 뭐 35달러까지 사이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힘센 헬스의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매출의 성장이 있죠. 자, 매출의 성장성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돋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2017년도가 한 18%, 그 다음에 2028년도에도 18, 그 다음에 13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매출의 성장이 20% 이렇게 됐던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치고 가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EPS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EPS 같은 경우 요번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 막 일회성 때문에 떨어졌다가 그다음부터는 좀 반영되면서 17%, 20% 이렇게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나지 않겠는가 해서 EPS 증가되니까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나은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매출을 갖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확정적인 목표치를 좀 보여줘야만이 주가 안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힘센널스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한번 볼 것 같으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 있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두 번 돈이 149, 61 됐다가 요번에 조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 즉 말해서 아무래도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이 많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들. 자, 프리 캐시플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79에다가 여기는 없었다가 이제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쇼텀과 롱텀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고 있죠. 자, 돈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 이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증거를 갖다가 보여줘야만이 주가는 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힘센널스 적정 주가 한번 볼 것 같으면 2017년도가 0.56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45배수 정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인데 배수를 받을 수 있을지, 자, 그것이 조금 일단은 걱정되는데 45배수 받기는 좀 힘들겠죠. 지금 이제 섹터 평균을 본다면은 적어도 한 23배수 정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계획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를 받고 있고, 자, 아무래도 P 레이쇼, 포월드 기준으로 했을 때는 27배수 정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5배수까지는 좀 주기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적정 주가는 한 22불대, 23불대, 25불대 그 정도가 적정 주가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락 추세 있죠. 이런 하락 추세는 일단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추세는 일단 하락 추세는 좀 건너뛰고 이제부터는 추세는 상승 추세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되려면은 아무래도 매출과 이익의 증가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적이 제대로 나타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오퍼레이션 인컴이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킹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아무래도 25불대 밑으로 간다면 좀 매수 관점에서는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